고요한 지혜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깨달음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는 것은 팍팍한 세상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일상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라시대 말 이 땅에 처음 선종의 가르침을 들여온 도의국사 이래로 설악산의 깊은 품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진리를 찾아 구름처럼 물처럼 머물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설악에 계곡물이 모이고 모여 100개의 못을 이루고 마침내 도달하는 곳, 백담사. 이곳에 진정한 자신을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치열한 수행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그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오직 내면을 향한 침묵의 여정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고. 나는 분명 내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진짜 나는 무엇인지 찾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산사가 고요한 목탁 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새벽 예불과 참선을 마친 기본 선원의 젊은 스님들은 인간 세상에 살며 지었을지도 모를 10가지 업을 참회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남김없이 참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담사의 묵음선언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문관이라 불리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롯이 홀로 수행하는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선언입니다. 수좌 사관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기본선언은 이제 막 선승의 길에 들어선 삼위승들의 교육기관이자 수행 공동체입니다. 이곳의 수행자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의 정신에 따라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동작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합니다. 텃밭에 풋고추와 토마토, 오이와 상추를 심고 지난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던 방풍막을 걷어내는 일도 모두의 몫입니다. 나이도, 살아온 이력도 모두 다른 사람들. 20대 중반의 일학스님은 이번 여름 처음으로 기본선언에 입방한 막내 기수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평생을 바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 책을 보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접했고 참선이라는 길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강렬한 확신이 그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청소 소임을 맡은 무용스님은 증권 관련 일을 하다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그 역시 기본선언의 막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보통 누구에게 허락을 받기보다는 상의를 하는 정도인데 출가를 결심했을 때 주변 분들이 오히려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안 갔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연을 겪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한거, 즉 여름 수행 정진 기간 시작 하루 전 3개월간 굳게 문을 닫고 홀로 수행할 무문관에 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중진 스님들이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선배 스님들을 찾아뵙고 예를 갖추는 상결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언의 오랜 전통과 예법에 따라 후배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의 본사는 해인사이고 은사 스님의 법명은 원자, 자자이시며 저는 현기입니다. 저의 본사는 용주사이고 은사 스님은 성자,
자자이시며 저는 무쟁입니다. 선배 스님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만큼 한국 조사선의 정통이 흐트러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갈 수 있도록 무문관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을 항상 본받아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담사 기본선언은 조계종의 4대 교육선언 중 하나입니다. 사미승들은 1년 단위로 전국의 선언을 옮겨다니며 총 4년간의 수행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 비구, 즉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참다운 선승을 길러내 한국 선불교의 맥을 잇는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1996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선언의 핵심 공간은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생활하는 큰 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각자의 좌복이 있습니다. 참선할 때 사용하는 이 방석은 단순한 깔개가 아닙니다. 좌복에 앉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좌복 안에 있다고 할 만큼 스님들에게 좌복은 자신의 수행 전체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 4차례 총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참선은 선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스님들은 각자 스승에게서 받은 화두를 들고 깊은 몰입에 들어갑니다. 화두란 이성적 사유나 논리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고들므로써 생각의 흐름을 끊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라는 완성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정답을 제시해 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스스로의 간절한 탐구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참선은 그야말로 자신과의 가장 치열하고도 고독한 싸움인 셈입니다. 한 스님은 자신의 수행 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 아상을 비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 다른 스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이 몸이나 세상의 가치들은 영원히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습니다. 선언에서는 음식을 먹는 공양 시간조차 모두 수행의 연장입니다. 스님들은 음식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신이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오직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이 공양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상기하며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유 시간에도 스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을 이어갑니다. 태극권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기도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법고를 치며 번뇌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법고는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진리의 소리를 전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고를 치는 보영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생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법고 소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망상이 많이 일어날 때 법고를 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북소리가 제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법고 소리가 잦아들 때면 기본 선언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내어놓는 과일 껍질을 먹기 위해 백담 계곡을 건너오는 멧돼지 가족입니다. 이 멧돼지 가족 또한 하한거 기간 동안 기본 선언을 이루는 소중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음력 보름과 금음에는 삭발 의식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며 티끌 같은 번뇌 망상도 함께 씻어버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합니다. 7월 초, 일주일간의 가행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원 대중 모두는 하루 3시간만 자면서
15시간씩 오직 좌선에만 몰두합니다. 정진은 낮에서 밤으로, 다시 밤에서 낮으로 쉼없이 이어집니다. 어른 스님들은 화두를 탐구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어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듯 간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미승들에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어지는 가행정진은 상상 이상의 고통스러운 도전입니다. 육체의 한계와 싸우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망상과 씨름하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일주일간의 혹독한 가행정진이 끝났습니다.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 스님들은 108배를 올리며 기나긴 정진을 마무리합니다. 이 혹독한 경험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한 스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망상이 많이 떠오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불과 몇십 분 전의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직 화두가 1시간 내내 한결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행정진을 통해 나 자신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수행자는 아닌지, 양심을 더럽히는 수행자는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한거가 끝나갈 무렵 함께 땀 흘리고 정진하며 스님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도반이 되어갑니다. 혼자서만 하던 태극권은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수련이 되었고 법고를 배우려는 스님들도 늘어났습니다. 8월 중순 3개월간의 하한거를 마치는 해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스님들은 지난 3개월 동안 혹독한 수행의 땀이 밴 법복과 이불을 빨래하며 정든 백담사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해제 후 스님들은 2달간 만행, 즉 구름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떠도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승을 찾아뵙기도 하고 다른 절의 도반을 만나기도 하며 견문을 넓힙니다. 해제 법문에서 한 큰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담사를 떠나는 분이나 머무는 분이나 지난 3개월 동안 보고 듣고 깨닫고 한 것을 모두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가면 도둑놈이 됩니다. 우리는 도둑놈이 되려고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니 텅 비우고 떠나십시오. 무영스님은 그렇게 회색 승복에 바랑 하나를 짊어진 채 다시 세상 속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9월 말 다시 새로운 수행자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본선언의 본부격인 대구 동화사에서 다음 동계 수행에 입방할 스님들을 뽑는 갈마가 열렸습니다. 출가를 결심한 이후 수행에 대한 의지를 묻는 면접과 밤늦도록 이어지는 좌선 시험을 통해 선승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살핍니다. 이날의 시험을 통해 7명의 새로운 사미승이 기본 선언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스님들은 다시 백담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입방한 스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해제 기간 동안 홀로 수행했던 무용스님은 함께 정진하는 대중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혼자 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대중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받는 도움이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중이 정해놓은 규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그 안에서 제 공부의 밀도를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여름 뜯어냈던 방풍막을 다시 설치하고 안거 기간 내내 먹을 김장을 담그는 것도 모두 스님들의 몫입니다. 드디어 동안거 결제일. 10명의 중진 스님들이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90일간의 무문관 수행에 들어갑니다. 승납 20년 이상의 구참 스님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무문관 수행은 눈과 귀와 입을 모두 닫고 오직 깨달음으로 가는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정진입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한번 겪지 않고서야 어찌 매화가 코끝을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12월 말 기본선언에서는 가장 혹독한 수행으로 알려진 7일간의 용맹정진이 시작됩니다. 청소와 공양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은 채 하루 20시간 30분씩 오직 화두만을 참고하는 극한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국 현대불교의 중흥조인 경어선사가 턱 밑에 송곳을 놓고 정진했던 옛 이야기를 따라, 그리고 성철 스님이 10년간 암자둘레에 철조망을 치고 눕지도 않은 채 수행했던 그 치열한 구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무문관과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기본선언. 밖에서는 공양주들이 번호표가 붙은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습니다. 무문관 스님들에게 하루 한 끼 제공되는 공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고행했던 석가모니의 수행을 본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용맹정진의 젊은 사미승들은 고통스러운 자기와의 싸움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50분의 좌선 후 살을 내는 듯한 겨울 백담 계곡의 찬바람 속에서 10분간 걷는 경행으로 잠을 쫓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혹한 수행이 끝났습니다. 무문관 스님들이 스스로를 가둔 지 90일이 되던 새벽,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스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스님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입니다. 내 자신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저 나무와 구름과 태양이 나와 둘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백담사의 봄 기운이 찾아옵니다. 동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날 90일간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스님들과 기본선언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으로 자자의식을 거행합니다. 지난 수행 기간 동안 자신의 허물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며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한 스님은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생사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으나 스스로 그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힘에 의해 나오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다음 철은 없다는 각오로 살면서도 또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백담사에서의 시간은 이제 막 선승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일학스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비춰보면 건강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예전에 있던 습관이나 화내는 기질, 번뇌와 망상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용스님은 한결 담담해진 모습입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일들이 시간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행자로서의 경계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아닌 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거 해제 법문. 지난 하한거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 말했던 큰 스님은 이번에는 정반대의 법문을 내립니다. 지난번에는 다 두고 가시라고 부탁했는데 오늘은 다시 부탁드립니다. 백담사에서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달은 것 몽땅 다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백담 계곡의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고 또 떠나갔습니다. 바랑을 맨 스님들도 그 겨울의 끝에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낸 매화나무. 어쩌면 저 작은 꽃봉오리 어딘가에는 이미 온 세상에 퍼질 아름다운 향기가 조용히 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들의 고요한 지혜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깨달음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팍팍한 세상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일상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라시대 말 이 땅에 처음 선종의 가르침을 들여온 도의국사 이래로 설악산의 깊은 품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진리를 찾아 구름처럼 물처럼 머물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설악에 계곡물이 모여 100개의 못을 이루고 마침내 도달하는 곳, 백담사. 이곳에 진정한 자신을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치열한 수행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그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오직 내면을 향한 침묵의 여정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고. 나는 분명 내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진짜 나는 무엇인지 찾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산사가 고요한 목탁 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새벽 예불과 참선을 마친 기본선언의 젊은 스님들은 인간 세상에 살며 지었을지도 모를 10가지 업을 참회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남김없이 참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담사의 묵음선언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문관이라 불리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롯이 홀로 수행하는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선언입니다. 수좌 사관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기본선언은 이제 막 선승의 길에 들어선 삼위승들의 교육기관이자 수행 공동체입니다. 이곳의 수행자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의 정신에 따라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동작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합니다. 텃밭에 풋고추와 토마토, 오이와 상추를 심고 지난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던 방풍막을 걷어내는 일도 모두의 몫입니다. 나이도 살아온 이력도 모두 다른 사람들. 20대 중반의 일학스님은 이번 여름 처음으로 기본선언에 입방한 막내 기수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평생을 바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 책을 보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접했고 참선이라는 길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강렬한 확신이 그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청소 소임을 맡은 무용스님은 증권 관련 일을 하다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그 역시 기본선언의 막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보통 누구에게 허락을 받기보다는 상의를 하는 정도인데 출가를 결심했을 때 주변 분들이 오히려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안 갔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연을 겪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한거, 즉 여름 수행 정진 기간 시작 하루 전 3개월간 굳게 문을 닫고 홀로 수행할 무문관에 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중진 스님들이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선배 스님들을 찾아뵙고 예를 갖추는 상결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언의 오랜 전통과 예법에 따라 후배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의 본사는 해인사이고 은사 스님의 법명은 원자, 자자이시며 저는 현기입니다. 저의 본사는 용주사이고 은사 스님은 성자, 자자이시며 저는 무쟁입니다.
선배 스님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만큼 한국 조사선의 정통이 흐트러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갈 수 있도록 무문관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을 항상 본받아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담사 기본선언은 조계종의 4대 교육선언 중 하나입니다. 사미승들은 1년 단위로 전국의 선언을 옮겨다니며 총 4년간의 수행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 비구, 즉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참다운 선승을 길러내 한국 선불교의 맥을 잇는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1996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선언의 핵심 공간은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생활하는 큰 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각자의 좌복이 있습니다. 참선할 때 사용하는 이 방석은 단순한 깔개가 아닙니다. 좌복에 앉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좌복 안에 있다고 할 만큼 스님들에게 좌복은 자신의 수행 전체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 4차례 총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참선은 선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스님들은 각자 스승에게서 받은 화두를 들고 깊은 몰입에 들어갑니다. 화두란 이성적 사유나 논리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고들므로써 생각의 흐름을 끊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라는 완성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정답을 제시해 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스스로의 간절한 탐구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참선은 그야말로 자신과의 가장 치열하고도 고독한 싸움인 셈입니다. 한 스님은 자신의 수행 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 아상을 비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 다른 스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이 몸이나 세상의 가치들은 영원히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습니다. 선언에서는 음식을 먹는 공양 시간조차 모두 수행의 연장입니다. 스님들은 음식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신이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오직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이 공양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상기하며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유 시간에도 스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을 이어갑니다. 태극권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기도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법고를 치며 번뇌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법고는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진리의 소리를 전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고를 치는 보영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생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법고 소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망상이 많이 일어날 때 법고를 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북소리가 제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법고 소리가 잦아들 때면 기본 선언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내어놓는 과일 껍질을 먹기 위해 백담 계곡을 건너오는 멧돼지 가족입니다. 이 멧돼지 가족 또한 하한거 기간 동안 기본 선언을 이루는 소중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음력 보름과 금음에는 삭발 의식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며 티끌 같은 번뇌 망상도 함께 씻어버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합니다. 7월 초, 일주일간의 가행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원 대중 모두는 하루 3시간만 자면서 15시간씩 오직 좌선에만 몰두합니다.
정진은 낮에서 밤으로, 다시 밤에서 낮으로 쉼없이 이어집니다. 어른 스님들은 화두를 탐구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어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듯 간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미승들에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어지는 가행정진은 상상 이상의 고통스러운 도전입니다. 육체의 한계와 싸우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망상과 씨름하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일주일간의 혹독한 가행정진이 끝났습니다.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 스님들은 108배를 올리며 기나긴 정진을 마무리합니다. 이 혹독한 경험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한 스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망상이 많이 떠오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불과 몇십 분 전의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직 화두가 1시간 내내 한결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행정진을 통해 나 자신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수행자는 아닌지, 양심을 더럽히는 수행자는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한거가 끝나갈 무렵 함께 땀 흘리고 정진하며 스님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도반이 되어갑니다. 혼자서만 하던 태극권은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수련이 되었고 법고를 배우려는 스님들도 늘어났습니다. 8월 중순 3개월간의 하한거를 마치는 해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스님들은 지난 3개월 동안 혹독한 수행의 땀이 밴 법복과 이불을 빨래하며 정든 백담사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해제 후 스님들은 2달간 만행, 즉 구름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떠도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승을 찾아뵙기도 하고 다른 절의 도반을 만나기도 하며 견문을 넓힙니다. 해제 법문에서 한 큰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담사를 떠나는 분이나 머무는 분이나 지난 3개월 동안 보고 듣고 깨닫고 한 것을 모두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가면 도둑놈이 됩니다. 우리는 도둑놈이 되려고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니 텅 비우고 떠나십시오. 무영스님은 그렇게 회색 승복에 바랑 하나를 짊어진 채 다시 세상 속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9월 말 다시 새로운 수행자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본선언의 본부격인 대구 동화사에서 다음 동계 수행에 입방할 스님들을 뽑는 갈마가 열렸습니다. 출가를 결심한 이후 수행에 대한 의지를 묻는 면접과 밤늦도록 이어지는 좌선 시험을 통해 선승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살핍니다. 이날의 시험을 통해 7명의 새로운 사미승이 기본선언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스님들은 다시 백담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입방한 스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해제 기간 동안 홀로 수행했던 무용스님은 함께 정진하는 대중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혼자 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대중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받는 도움이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중이 정해놓은 규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그 안에서 제 공부의 밀도를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여름 뜯어냈던 방풍막을 다시 설치하고 안거 기간 내내 먹을 김장을 담그는 것도 모두 스님들의 몫입니다. 드디어 동안거 결제일. 10명의 중진 스님들이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90일간의 무문관 수행에 들어갑니다. 승납 20년 이상의 구참 스님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무문관 수행은 눈과 귀와 입을 모두 닫고 오직 깨달음으로 가는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정진입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한번 겪지 않고서야
어찌 매화가 코끝을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12월 말 기본선언에서는 가장 혹독한 수행으로 알려진 7일간의 용맹정진이 시작됩니다. 청소와 공양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은 채 하루 20시간 30분씩 오직 화두만을 참고하는 극한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국 현대불교의 중흥조인 경어선사가 턱 밑에 송곳을 놓고 정진했던 옛 이야기를 따라, 그리고 성철 스님이 10년간 암자둘레에 철조망을 치고 눕지도 않은 채 수행했던 그 치열한 구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무문관과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기본선언. 밖에서는 공양주들이 번호표가 붙은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습니다. 무문관 스님들에게 하루 한 끼 제공되는 공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고행했던 석가모니의 수행을 본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용맹정진의 젊은 사미승들은 고통스러운 자기와의 싸움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50분의 좌선 후 살을 내는 듯한 겨울 백담 계곡의 찬바람 속에서 10분간 걷는 경행으로 잠을 쫓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혹한 수행이 끝났습니다. 무문관 스님들이 스스로를 가둔 지 90일이 되던 새벽,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스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스님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입니다. 내 자신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저 나무와 구름과 태양이 나와 둘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백담사의 봄 기운이 찾아옵니다. 동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날 90일간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스님들과 기본선언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으로 자자의식을 거행합니다. 지난 수행 기간 동안 자신의 허물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며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한 스님은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생사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으나 스스로 그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힘에 의해 나오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다음 철은 없다는 각오로 살면서도 또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백담사에서의 시간은 이제 막 선승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일학 스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비춰보면 건강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예전에 있던 습관이나 화내는 기질, 번뇌와 망상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용 스님은 한결 담담해진 모습입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일들이 시간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행자로서의 경계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아닌 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거 해제 법문. 지난 하한거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 말했던 큰 스님은 이번에는 정반대의 법문을 내립니다. 지난번에는 다 두고 가시라고 부탁했는데 오늘은 다시 부탁드립니다. 백담사에서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달은 것 몽땅 다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백담 계곡의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고 또 떠나갔습니다. 바랑을 맨 스님들도 그 겨울의 끝에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낸 매화나무. 어쩌면 저 작은 꽃봉오리 어딘가에는 이미 온 세상에 퍼질 아름다운 향기가 조용히 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들의 구도, 고요한 지혜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깨달음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팍팍한 세상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일상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라시대 말 이 땅에 처음 선종의 가르침을 들여온 도의국사 이래로 설악산의 깊은 품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진리를 찾아 구름처럼 물처럼 머물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설악에 계곡물이 모이고 모여 100개의 못을 이루고 마침내 도달하는 곳, 백담사. 이곳에 진정한 자신을 찾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치열한 수행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그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오직 내면을 향한 침묵의 여정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한 수행자는 말합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고. 나는 분명 내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진짜 나는 무엇인지 찾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산사가 고요한 목탁 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새벽 예불과 참선을 마친 기본선언의 젊은 스님들은 인간 세상에 살며 지었을지도 모를 10가지 업을 참회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남김없이 참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담사의 묵음선언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문관이라 불리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롯이 홀로 수행하는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선언입니다. 수좌 사관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기본선언은 이제 막 선승의 길에 들어선 삼위승들의 교육기관이자 수행 공동체입니다. 이곳의 수행자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의 정신에 따라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동작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합니다. 텃밭에 풋고추와 토마토, 오이와 상추를 심고 지난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던 방풍막을 걷어내는 일도 모두의 몫입니다. 나이도 살아온 이력도 모두 다른 사람들. 20대 중반의 일학스님은 이번 여름 처음으로 기본선언에 입방한 막내 기수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평생을 바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 책을 보고 여행도 다녀봤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접했고 참선이라는 길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강렬한 확신이 그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청소 소임을 맡은 무용스님은 증권 관련 일을 하다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그 역시 기본선언의 막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보통 누구에게 허락을 받기보다는 상의를 하는 정도인데 출가를 결심했을 때 주변 분들이 오히려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안 갔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연을 겪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한거, 즉 여름 수행 정진 기간 시작 하루 전 3개월간 굳게 문을 닫고 홀로 수행할 무문관에 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중진 스님들이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선배 스님들을 찾아뵙고 예를 갖추는 상결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언의 오랜 전통과 예법에 따라 후배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의 본사는 해인사이고 은사 스님의 법명은 원자, 자자이시며 저는 현기입니다. 저의 본사는 용주사이고 은사 스님은 성자, 자자이시며 저는 무쟁입니다. 선배 스님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만큼 한국 조사선의 정통이 흐트러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갈 수 있도록 무문관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을 항상 본받아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담사 기본선언은 조계종의 4대 교육선언 중 하나입니다. 사미승들은 1년 단위로 전국의 선언을 옮겨다니며 총 4년간의 수행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 비구, 즉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참다운 선승을 길러내 한국 선불교의 맥을 잇는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1996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선언의 핵심 공간은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생활하는 큰 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각자의 좌복이 있습니다. 참선할 때 사용하는 이 방석은 단순한 깔개가 아닙니다. 좌복에 앉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좌복 안에 있다고 할 만큼 스님들에게 좌복은 자신의 수행 전체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 4차례 총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참선은 선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스님들은 각자 스승에게서 받은 화두를 들고 깊은 몰입에 들어갑니다. 화두란 이성적 사유나 논리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고들므로써 생각의 흐름을 끊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라는 완성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정답을 제시해 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스스로의 간절한 탐구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참선은 그야말로 자신과의 가장 치열하고도 고독한 싸움인 셈입니다. 한 스님은 자신의 수행 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 아상을 비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 다른 스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이 몸이나 세상의 가치들은 영원히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습니다. 선언에서는 음식을 먹는 공양 시간조차 모두 수행의 연장입니다. 스님들은 음식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신이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오직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이 공양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상기하며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유 시간에도 스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을 이어갑니다. 태극권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기도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법고를 치며 번뇌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법고는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진리의 소리를 전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고를 치는 보영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생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법고 소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망상이 많이 일어날 때 법고를 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북소리가 제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법고 소리가 잦아들 때면 기본 선언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내어놓는 과일 껍질을 먹기 위해 백담 계곡을 건너오는 멧돼지 가족입니다. 이 멧돼지 가족 또한 하한거 기간 동안 기본 선언을 이루는 소중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음력 보름과 금음에는 삭발 의식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며 티끌 같은 번뇌 망상도 함께 씻어버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합니다. 7월 초, 일주일간의 가행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원 대중 모두는 하루 3시간만 자면서 15시간씩 오직 좌선에만 몰두합니다. 정진은 낮에서 밤으로
다시 밤에서 낮으로 쉼없이 이어집니다. 어른 스님들은 화두를 탐구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어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듯 간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미승들에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어지는 가행정진은 상상 이상의 고통스러운 도전입니다. 육체의 한계와 싸우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망상과 씨름하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일주일간의 혹독한 가행정진이 끝났습니다.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 스님들은 108배를 올리며 기나긴 정진을 마무리합니다. 이 혹독한 경험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한 스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망상이 많이 떠오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불과 몇십 분 전의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직 화두가 1시간 내내 한결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행정진을 통해 나 자신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수행자는 아닌지, 양심을 더럽히는 수행자는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한거가 끝나갈 무렵 함께 땀 흘리고 정진하며 스님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도반이 되어갑니다. 혼자서만 하던 태극권은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수련이 되었고 법고를 배우려는 스님들도 늘어났습니다. 8월 중순 3개월간의 하한거를 마치는 해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스님들은 지난 3개월 동안 혹독한 수행의 땀이 밴 법복과 이불을 빨래하며 정든 백담사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해제 후 스님들은 2달간 만행, 즉 구름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떠도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승을 찾아뵙기도 하고 다른 절의 도반을 만나기도 하며 견문을 넓힙니다. 해제 법문에서 한 큰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담사를 떠나는 분이나 머무는 분이나 지난 3개월 동안 보고 듣고 깨닫고 한 것을 모두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가면 도둑놈이 됩니다. 우리는 도둑놈이 되려고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니 텅 비우고 떠나십시오. 무영스님은 그렇게 회색 승복에 바랑 하나를 짊어진 채 다시 세상 속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9월 말 다시 새로운 수행자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본선언의 본부격인 대구 동화사에서 다음 동계 수행에 입방할 스님들을 뽑는 갈마가 열렸습니다. 출가를 결심한 이후 수행에 대한 의지를 묻는 면접과 밤늦도록 이어지는 좌선 시험을 통해 선승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살핍니다. 이날의 시험을 통해 7명의 새로운 사미승이 기본 선언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스님들은 다시 백담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입방한 스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해제 기간 동안 홀로 수행했던 무용스님은 함께 정진하는 대중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혼자 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대중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모르게 받는 도움이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중이 정해놓은 규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그 안에서 제 공부의 밀도를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여름 뜯어냈던 방풍막을 다시 설치하고 안거 기간 내내 먹을 김장을 담그는 것도 모두 스님들의 몫입니다. 드디어 동안거 결제일. 10명의 중진 스님들이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90일간의 무문관 수행에 들어갑니다. 승납 20년 이상의 구참 스님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무문관 수행은 눈과 귀와 입을 모두 닫고 오직 깨달음으로 가는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정진입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한번 겪지 않고서야 어찌 매화가 코끝을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12월 말
기본 선언에서는 가장 혹독한 수행으로 알려진 7일간의 용맹정진이 시작됩니다. 청소와 공양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은 채 하루 20시간 30분씩 오직 화두만을 참고하는 극한의 수행입니다. 이는 한국 현대불교의 중흥조인 경어선사가 턱 밑에 송곳을 놓고 정진했던 옛 이야기를 따라, 그리고 성철 스님이 10년간 암자둘레에 철조망을 치고 눕지도 않은 채 수행했던 그 치열한 구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무문관과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기본 선언. 밖에서는 공양주들이 번호표가 붙은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습니다. 무문관 스님들에게 하루 한 끼 제공되는 공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고행했던 석가모니의 수행을 본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용맹정진의 젊은 사미승들은 고통스러운 자기와의 싸움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50분의 좌선 후 살을 내는 듯한 겨울 백담 계곡의 찬바람 속에서 10분간 걷는 경행으로 잠을 쫓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혹한 수행이 끝났습니다. 무문관 스님들이 스스로를 가둔 지 90일이 되던 새벽,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스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스님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입니다. 내 자신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저 나무와 구름과 태양이 나와 둘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백담사의 봄 기운이 찾아옵니다. 동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날 90일간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스님들과 기본선언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으로 자자의식을 거행합니다. 지난 수행 기간 동안 자신의 허물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며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한 스님은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생사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으나 스스로 그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힘에 의해 나오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다음 철은 없다는 각오로 살면서도 또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백담사에서의 시간은 이제 막 선승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일학스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비춰보면 건강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예전에 있던 습관이나 화내는 기질, 번뇌와 망상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용스님은 한결 담담해진 모습입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일들이 시간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행자로서의 경계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아닌 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거 해제 법문. 지난 하한거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 말했던 큰 스님은 이번에는 정반대의 법문을 내립니다. 지난번에는 다 두고 가시라고 부탁했는데 오늘은 다시 부탁드립니다. 백담사에서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달은 것 몽땅 다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백담 계곡의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고 또 떠나갔습니다. 바랑을 맨 스님들도 그 겨울의 끝에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낸 매화나무. 어쩌면 저 작은 꽃봉오리 어딘가에는 이미 온 세상에 퍼질 아름다운 향기가 조용히 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들의 고요한 지혜의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깨달음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팍팍한 세상에 지혜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일상에 늘 함께하기